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중요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기무사, 과거에 보안사, 지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하는데 정말 산천초목 벌벌 떨었던 그 기무사가 일명 철가방에게 완전히 탈탈 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군기강 회의 때문인데 도대체 이 정부 들어서 군기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초절정 굴욕을 당했는데 어떤 굴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취임 연설, 정말 약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엄숙하게 치러야 할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격 추락하는 코미디를 보여 조롱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에 밥풀을 묻히고 연설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추념사를 하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추념사를 위해 마스크를 벗자 오른쪽 입술과 왼쪽 뺨에 밥풀로 보이는 찌꺼기가 붙어있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해당 찌꺼기가 정말 밥풀인지 다른 어떤 이물질인지 청와대는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온라인에서는 해당 사진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엄숙하게 치러야 할 현충일 기념식이 코미디장이 되어버렸다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무려 15분간 이물질을 얼굴에 붙이고 추념사를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을 내려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때까지 청와대 참모 그 누구 하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재인 레임덕이 청와대 안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대통령이 어디 있었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밥풀이냐. 그래서 야 밥풀 아니다. 이거 참외씨다. 해가지고 밥풀과 참외씨의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난 뾰루지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뾰루지였으면 메이크업을 해줬겠죠. 또 뾰루지는 뺨에는 안 나겠죠. 그래서 뾰루지는 아닌 것 같고 밥풀인지 아니면은 참외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또는 이동 중일 때는 보좌관들이 몰랐겠죠. 마스크 벗고 마이크 앞에 서니까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로 15분을 연설을 한 겁니다. 정말 이게 밥풀이냐 참외씨냐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면 진짜 역대급 개구력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10시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아침밥을 거하게 개걸스럽게 먹었으면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참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이거 레임덕 청와대 안까지 레임덕 아니냐. 왜냐 지금 이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거의 이제는 청와대하고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청와대하고 친해봐야 나의 다음 정치 행로에 플러스 요인이 없겠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손절치자라는 게 나의 정치 행보에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스스로 나가라, 탈당해라 라고 해서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뒤통수 치는 것은 서로간에 다 치니까 나도 치니까 너도 치구나. 그래 이번에 내가 맞았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가 봐요. 왜? 그냥 돌아서면 뒤통수 쳐버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뒤통수 치면 정말 아프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그냥 다반사니까 일상다반사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 내가 맞았네 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굴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탁현민이조차 이걸 다 행사를 기획하고 했을 텐데 가서 밥을 떼주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15분이나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금 아니야 밥풀 아니야 참외씨 아니야 라고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지. 그래서 대통령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라는 그런 썰도 있고 한데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아주 청명한 그런
상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식사하면 반드시 냅킨으로 입을 닦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아주 디스하는 이런 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로 퍼져나가면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국격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황당하죠. 두 번째는 우리 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산천초목이 벌벌 떨던 보안사, 지금은 기무사라는 이름을 거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 부대가 일명 철가방에게 털렸다는 소식입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반년 넘게 숨겨왔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소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일명 안지사가 지난해 말 일명 배달 라이더에게 뚫려 부대가 발칵 뒤집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보지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 영내로 피자 배달을 온 배달 라이더에게 정문이 돌파당하는 사건을 겪었는데요. 당시 위병 근무자들이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라이더는 이를 무시하고 부대 정문을 돌파해 영내로 진입했습니다. 안 지사는 즉각 비상을 걸고 병력과 차량을 출동시켜 추격전을 벌인 끝에 15분 만에 해당 라이더를 체포했는데요. 안 지사는 단순히 배달을 온 이 라이더에게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라이더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최고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안보지원사령부가 오토바이 한 대에 이처럼 무력하게 털린 사건은 현재의 군 기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주둔지 경계작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군 당국은 지난해 각 부대에서 주둔지 경계 실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이 사건을 6개월 가까이 은폐해 왔습니다. 현 정권 들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군 기강은 이미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배달원들에게도 뚫리는 군사시설, 북한 특작부대에게는 얼마나 손쉬운 먹잇감이 될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12월 31일 오후 7시 피자를 시켜 먹는 군부대, 그것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자신들은 다른 부대에 다니면서 기강 바로잡는다고 폼 잡고 다니는 그 부대에서 저녁 7시에 피자를 시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자 배달원이 그냥 뚫고 들어와 버렸대요. 근데 분명히 위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너지기 시작한 우리 군부대의 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군부대 들어갈 때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이 바리케이트를 S자로 쳐놓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S자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S자로 진행을 하면 당연히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검문을 받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검문을 하는 그 공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침 같은 게, 뾰족한 침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진려 이런 거죠. 이런 침 같은 게 나와 있고, 작은 부대는 그런 침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구조물을 가지고 이걸 이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줄로 당기면은 그 장애물이 치워지죠. 그래서 사전에 등록된 그런 출입자다 하면은 이제 통과. 그러면은 이걸 당겨서 그 침이 안 그러면 이제 타이어가 파스가 나게 되죠. 그래서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떼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큰 부대 같으면 이제 예산이 있으니까 좀 고급으로 만들죠. 국방부나 이런 데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그 침이 사라지고, 또는 이제 역주행할 때는, 허가받지 않고 역주행할 때는 그 침이 정면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내려줍니다. 이제 허가받아서 통과, 그럼 이걸 내려줘요. 그럼 이제 진행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가 그냥 지나갔으니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과거의 기무사, 그 과거의 보안사령부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12월 31일인데 지금까지 은폐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공군 부사관 그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군 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슬그머니 이걸 이제 내놓은 건데, 작년에 우리 군부대가 육해공공이 막 여기저기서 막 뚫려버렸었죠. 제주 해군기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수방사 방공진지에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철조망 넘어 들어와가지고 약초 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들켰죠. 그리고 진해 해군기지에 또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바로 그 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뚫렸으니 시들이 이제 입을 딱 닫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때뿐이냐? 아닙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도 듣듯이 정말 충격적인 군기문란 사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성군기 문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해군의 교육사령부 초소에서 술판을 벌이고 거기에서 뭐 치킨 시켜 먹고 술판 벌이고 있다가 들키는 사건, 또 육군 장교들의 교육 요람인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사관생도 출신의 여 장교, 그리고 삼사관학교 출신의 남 장교, 각각 소위들이에요. 이제 이 후반기 교육 받으니까 그 소위들이 폐초소에 아예 살림 비슷하게 차려놓고 거기 모포 다 갖다 놓고 거기서 계속 성행위를 한 겁니다. 그 들켰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각 부대에서 계속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성추행 문제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해당 부대장들이 대대 뭐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인사평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사관들이 장기가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 문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평정 내가 날려버리면 너 아웃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 권력을 이용해서 성군기문란하는 짓,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이런 짓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뭐 군대 말뚝 박아라 라는 이야기 쉽게 들으셨을 텐데, 요즘은 말뚝 박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 군대 말뚝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육군 하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계속 정년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은 9급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사로 진급하면 8급 공무원 되는 거예요.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말뚝 박는 거 쉽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부사관 입대하는 경쟁률이 주로 3대1에서 6대1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부사관 그냥 입대하면 4년만 의무복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기 복무, 그야말로 이제 말뚝을 박는 거, 이 경쟁률은 6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 여군이 이제 장기를 목표로 하고 들어왔어요.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장기 복무자가 되면 그야말로 자기는 8급 공무원으로서 55세까지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연금을 종신토록 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이제는 군대가. 그렇게 해서 그걸 하려고 그 어려운 부사관 훈련 다 마치고 자대에 왔더니 중령 대령이 이제 인사평정권자죠. 야, 너 조금 잘못하면 내가 끓여버려, 그어버려, 그럼 너 아웃이야. 그러면 이제 이 부사관이 생각할 때, 여자 부사관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엄청나게 뭐 이 부사관 훈련은 병사 훈련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부사관은 그야말로 전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훈련을 받아요. 내가 그걸 받았는데, 그걸 받고 지금 오직 장기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추근덕거리는 걸 내가 받아내지 못하면 내가 받은 그 훈련은 도라미 탑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성추행,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사망사건까지 지금 나왔고, 그걸 참모총장이라는 자는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뒤집고 엎고 있었고, 그런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내 딸이, 내 동생이, 내 와이프가 그런 짓을 당하고 있다면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 안 되죠. 그런데 군인이란 자들은 그 인사평정이라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회식만 하면 여군을 옆에 앉히고,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아니, 왜 여군을 호스트했습니까, 옆에 앉히게? 나쁜 놈들 아닙니까? 작전참모 넘버 2죠. 작전참모가 아주 당연한 듯이 부대 내에 있는 예쁜 여군을 옆에 앉혀주고, 부대장 옆에 앉혀주고, 이 작전참모의 나쁜 놈, 자기 진급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면 됩니까? 이 소령아. 제가 갑자기 흥분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제대로 하는지를 또 보아야 하는 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무사가 또 이렇게 기강이 무너져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스스로 옷 벗고 나갔습니다. 이게 공군참모총장만 옷 벗고 나가면 될 일입니까? 장관이 옷 벗어야지, 장관이. 정말 쓰레기 같은 군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